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 밝혀질까요?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박주현 변호사하고 또 뭐 오영진 변호사인가 두 명이 들어가서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예, 예, 예. 예, 그리고 국회도 오늘인가요? 아마 국회에서도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민경욱 대표를 불렀다고 그래요. 국회에서 예, 알아보려고. 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씩 뭔가 이제 뚜껑이 열릴 듯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 중앙선관위 인사사건하고 네. 좀 더 이래 볼 적에는요, 네. 부정선거 핵심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고 보완을 하고 그대로 가려는 그 의지가 보여요. 아이고, 아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선관위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정 채용 요걸로 그냥 어영부영 감사받고 예, 대충. 그걸 하려고 했어요. 부정선거까지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예, 큰일 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하면 그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정선거를 처리한다는 게. 부정선거는 하면요, 네. 첫째 대통령이 그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네. 자기는 그 부정선거, 자기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있었다 이야기하고, 네. 뭐 사표를 내고 안 내고는 개인 사정입니다. 네. 자기가 그 절차에 따라 이제 그 사표를 내든가 뭐를 하고, 누가 사표를 내요? 대통령이 사표 내야 되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사표를 내요? 내건나면 지금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 사표 내는 게 아니고요. 예. 네. 내가 어떻게 중앙선관위가 절차를 위반해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정당성이 없다. 이런 정당성이 없으면 이거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신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선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옳다. 그런데 선거 그 관리 부분,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부정선거 요소가 없게 만들어서 다시 제가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면 돼요. 다시 선거하자고. 예, 이번에 되고요. 예. 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선됐다. 그러나 예, 예. 이게 석연치 않은 게 많다. 사실은 많은 게 아니고요. 중앙선관위가 절차에 의한 부정선거를 했으니 내 정당성은 없는 걸로 나는 확인됐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용인하는 국가는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기 위해서도 저는 국민들한테 보호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선거하면 압도적인 스코어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당선되죠. 다시.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러면 자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국회가 해산돼 버립니다. 국회 그렇죠. 부정선거니까. 국회가 해산돼 버리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합니다. 60일 이내에 또. 예. 다시 하면은 그다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신당이 자동으로 생겨납니다. 신당의 국민들이 표를 다 몰아줍니다. 그야말로 정치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손으로서 선거로서 다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 버린 거죠. 야, 그 어떻게 보면 멋진 얘기인데. 멋지지요. 멋진데 단 그 대통령은 국가 조직을 건실하게 일단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상 뭐 5.7%나 7.7%나 뭐 어마무시하게 이겼을 텐데 부정선거를 탔기 때문에 0.7%로 간신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고 내가 왜 0.7%밖에 못 이겼냐? 이게 여러 가지 절차상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도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선거하자 이렇게 질러버리면 아니 그 부분은 사실은 검찰에서 중앙선관위 선거에 썼던 서부를 전부 포렌식 해가지고 네. 하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몇 퍼센트 이긴 게 포렌식 하면 다 나와요? 예, 나오고요.
포렌식에가 만약에 외부에서 태크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서버를 건드린 흔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선거 무효가 돼버립니다. 표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거는 선거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런 그 선거법의 법리가 그렇습니다. 예. 무섭지요. 예. 무섭네. 무섭습니다. 그러면 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혼란이 올까요? 아니면 혼란이 이제 오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장관들을 다 모아놓고요. 네. 그 부처의 조직 관리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라. 만약에 나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전선동을 하면 큰일 나니까 예. 이 나라는 헌법과 법률에서 운영되는 집단이고 조직이다 하면서 내부 그 단속을 차야 됩니다. 각 부처의 장들은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저 특단의 조치, 막 긴급 명령 같은 걸 발동해서 긴급 명령보다 그게 엄치 뭡니까 그 자유스럽고 민주주의 방식이죠. 예. 더 센 방법이네요. 말하자면 예, 긴급 명령보다. 긴급 조치 잘못하면요 독재자로 몰려버려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은밀하게 포렌식을 지시한 다음에 포렌식해서 이런 게 나왔다. 사실은 내가 0.7% 이긴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7% 예를 드는 겁니다. 5.7% 이겼는데 자, 뭐 그건 차치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뭐 과정상 그다음에 이런 결과상 포렌식으로 결과상 이런 게 부정선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겼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무효다.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진실하게 양심 선언을 하시면요. 예. 전 국민들은 된다. 대통령 지지를 거의 100%할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죠. 그러면 민주당은 숙대밭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뭐 우리 가정할 때. 예. 검찰이 이제 중앙선관위 전체를 수사를 하고요. 네. 이제 공수처에서 법원 판사들 그 부정선거 관련해 재판하는 판사들 전부 수사를 하고. 네. 그야말로 부정선거에 협조한 그 판사 검사 공직자들 이제 뿌리가 뽑히는 거죠. 네. 우리나라 법 제도는 잘 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뽑지 않으면은 한 방에 뽑아야 돼요. 이게 부정선거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은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지금 중앙선관위에 아직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개인적으로 뭐 컨택하는 분들도 전화 통화도 하고 가끔 술 한잔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앙선관위 요즘 분위기가 어떻답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중앙선관위가 북한식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가 뭐 제가 선거관리원회 구시군 선거관에 방문을 하면요. 예. 중앙선관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제가 직원들의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히 구시군 선관위에 제가 안다고 방문하면은 그 선관위 직원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면은 말씀을 해요. 하고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 위원장님을 끝까지 도와주고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줘서 죄송합니다. 괜찮다. 사람들은 다 당신과 같이 그래 살고 있다. 내처럼 사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선관위 옛날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은 부정선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뻥긋하고 투쟁을 하면은 파면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직원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네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길 가다가 한 번은 옛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종로 상가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당신 부정선거 아느냐? 전혀 몰랐어요. 김대년 옛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예. 그래 제가 말을 했어요. 함부로 모르면서 말하면 큰일 난다.
나는 부정선거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 음. 앞으로 증거 없는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안전하게 살려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예. 지금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신들 부정선거 전체 모릅니다. 아, 근데 조금 전에는 왜 선관위 직원들은 부정선거에서 다 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저하고 그때 투쟁할 적에 예. 이런 부정선거 자료를 공유한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 그 이후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내부 단속을 하고 하니까 부정선거 증거를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 선관위에 지금 그 좀 오래된 직원들, 그 다음에 좀 제대로 된 직원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네. 그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또 많구나. 개중에 그 간부들 있잖아요. 네, 간부들. 예. 간부 출신들은 중앙선관위 간부들의 세뇌가 돼가지고 예. 또 앵무새처럼 부정선거 아니다고 지금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사람들 불러오세요. 내가 부정선거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 잘못됐다는 걸 자기 스스로 반성하게끔 해줄게요. 가면은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하고 지금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옛날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상임위원 위원장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나와가지고 그러게. 예. 그 사람 말 잘못하면 저 증거로 가지고 완전 매장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못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못 나옵니다. 예. 우리 못 합니다. 한성천 위원장께서는 그 부정선거에 관련한 증거들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자료를. 예,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예. 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왜 뭔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예. 법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걸고 네. 고발을 하고 했다니까. 예. 검찰은 21년 동안 수사를 거부하고요. 예. 법원은 재판을 뭐랍니까? 그런 재판을 안 해보시면 잘 모를 거예요. 저 재판도 네. 저도 여러 번 예, 받아봤습니다. 증거에 대한 심리 있잖아요. 예. 심리를 하게 되면 재판장이 개판적입니다. 야. 형식적인 심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기피를 하고 진짜 개판입니다. 개판. 판사가 아니고 이건 조법보다는 못한 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아니 지금 중앙선관위하고 대법원하고 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이고 부시군 위원장 또 시도위원장이 전다 뭡니까? 판사들이잖아요. 부장판사 이상 판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사고를 쳤으니 법원 가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모순이죠. 국회가 서가지고 그 모순을 몇십 년 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기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예. 선관위 이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선관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이 하고 시군은 부장판사 이상이 하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관위원장을 지금 현직 대법관이 하지 말고 은퇴한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이 상근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렇나 하면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 관리 업무를 잘 알고 계시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제가 노조위원장 때 보니까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법 하나도 몰라요. 선거 관리 자체를 몰라요. 그 상임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검사장 출신이나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또 그런 선거법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선거관리가 사무총장 체제로 형식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발로 생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상근으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으니까 그런데 상근으로다가 전직 대법관이 그것만 전념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선거관리 전념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꿰뚫은 거 아니에요? 예, 꿰뚫었는데 선거 관리를 모르는 대법관이 하면요.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정상이.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예. 선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전문가는 선관위 출신이고 뭐 법조인들도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내부 그 인사 문제라든가 총괄 문제를 전부 다 다룰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선관위가 이 문제가 터질 줄 제가 노조위원장 할 때부터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 중앙선관위 위원장 형식적으로 관리하지 마라. 아는 사람 아서 선거래가 뽑아가지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해라고 엄청 요구를 했어요. 이 제도가 너무 형식적이고 겉으로는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은 완전히 웃기는 그 조직입니다. 그게. 아니 조혜주 같은 사람은 저 선관위에서 잔뼈가 굵어서 오래 근무했는데 조혜주는요. 그런 사람이 선관위원장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잘 안다고 해서. 왜 안 되냐면은 네. 그 사람은 공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정 관리할 사람이 돼야지. 선관위 업무 잘하는 사람 갖다 박아놓으면 조혜주 같은 놈들 박아놓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회에서 검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검증을 잘 하셔야 되고 조혜주는 사실은 2002년도에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에요. 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데 이제 간접적으로 공로가 있었지요. 있고 나니까 그 공로를 못 잊어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조혜주를 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예. 이게 진짜 그 집단들이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그대로 뭡니까 계속 부정선거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게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조혜주는요. 네. 3.15 부정선거 때 최인규 장관이 사형당했습니다. 네. 최인규 장관보다 뭐 2배, 3배 더 죄를 저질렀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거리를 할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혜주가 원래 법대로 하면 이게 사형감이다 이런 말씀이죠? 뭐, 옛날 3.15 부정선거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사형을 당해도 몇 번 당해야 될 사람. 예. 참, 이런 걸 근데 왜 수사를 못 할까? 조혜주 같은 사람을. 검찰이 완전히 끝났어요. 암만 고발해도 전다 기각시키고 검찰이에요. 검찰 내부에 검찰 특수부에 있잖아요. 내부에 검찰청에 네. 거기에 무슨 나쁜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봐도 21년 동안 보니까 이거는 너무하다. 검찰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럼 공수처에서 이거를 전다 두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공수처가 힘이 없잖아 지금. 예. 지금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관련 재판 서류 다 뒤비보면요 부정은 엄청 나옵니다.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좀 수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잠자고 있으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아니 그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애써도 검찰 조직 내에는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아, 그게 힘들면요 저를 그 상임위원 중앙 상임위원을 넣으면 제가 뭡니까? 그것들하고 완전히 저거 뭡니까? 상극 아닙니까? 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다 작살 낼 텐데 선관이. 알고 있는데. 선관이 다 훑어버릴 텐데 그냥.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런 그 상극 관계를 잘 활용해가지고 집어넣고 뺄 거 빼고 이러면서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정치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고 이제 상황 봐서 또 한성천 위원장에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게 선관위가 북한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네요. 지들이 이제 지들 죄를 지들이 아니까 이게 이제 그냥 5호 담당제식으로 막 철저 관리하고 이게 이제 외부로 유출되면 큰일 나고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래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웬만한 사람 알 사람들 다 안 되는 겁니다. 조혜주는 사형을 법대로 처리하면 몇 번 당해도 모자란다는데요. 참 이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모종의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우리가 3년 이상을 싸워왔는데요. 결실은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증거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거 없애지도 못해요. 뭐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고 다큐멘터리도 나왔고.
백서도 나왔고 사진도 다 보관돼 있고 자료 다 보관돼 있고 포렌식 하면은 뭐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수사만 하면은 끝나는데 그 분위기는 지금 대통령서부터 인식하고 있다. 기다려 보시죠. 그냥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노태학 위원장 앞에서도 집 앞에서도 집회하고 있거든요. 집회하고 전화 걸고 댓글 달고 국민들이 총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수사 들어가. 선관위가 요즘에 메이저 언론에서도 연일 다루고 있습니다. 사설에서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하셨던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은 중앙선관위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죠? 제가 87년부터 2007년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럼 몇 년 한 거죠? 20년 하신 건가요? 예, 딱 20년 했습니다. 20년 딱 근무하시고 노조위원장까지 하셨는데 예. 선관위가 야 지금 뭐 하나하나 나오는 게 아주 뭐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어떻게 지금 친정집인데 지금 이런 문제 터지는 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터지게 터져가지고 네. 세상이 바뀌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세상이 바뀌는 신호, 이 의미 있는 건데 이게 잘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국민들이. 예, 국민들은 그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선관위가 다 모든 걸 이게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예. 왜 그렇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까? 왜 그랬냐면요. 네. 옛날에는 선거 관리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선거 관리만 했고 이것이 이제 부정선거 사범이 자꾸 생기니까 못 막아가지고 예. 선관위에다 단속하는 권한을 줬어요. 단속 권한. 이게 경찰처럼 단속 권한을 줘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됐구나. 예, 단속 권한을 2000년도 초기 제가 입법은 2002년 아니면 4년에 입법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예, 그러고 조금 잠정 이제 유보대가 있다가 본격적으로는 2007년부터인가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하니까 이제 선관위에서는 관리를 하면서 단속을 하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비리를 전다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구나. 선관위 앞에서는 참 큰 소리 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죠. 그냥 금배지 떨어지는 거네요, 그냥. 예, 바로 떨리는 거죠. 그러니 이런 제도 자체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제도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은 국회나 국민들이 거론을 해야 됩니다. 예. 경찰과 검찰이 전문 그런 기관이거든요. 예. 사실은 선관위에 단속권을 줘놓으니까 검찰, 경찰이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볼 적에는. 합동 단속으로 나갔을 때도 하는 의지를 보면 저 옛날에 근무할 때 보니까 아니었어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이제 권한을 가졌네. 무소불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렇지 선출직 공무원들을 자기들이 금배지 떨어뜨릴 수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막 몰아낼 수 있는 대통령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만약에 선관위 상임위원이 말입니다. 네. 그런 계략을 구사하면 대통령도 여지없이 날아갑니다. 이야. 조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힘이 있으면 부패가 싹트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자기들이 자정을 하고 좀 뭡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소극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국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우리 한성천 위원장님도 여러 번 저희 방송에 나와서도 저는 그때까지 안 믿은 게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부정선거는 선관위 때문이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핵심이라고 주장하실 때
예. 저는 그걸 안 믿고 부정선거 했다면 북한이나 중국하고 결탁한 외부에서 어떻게 소스코드나 이런 걸 저거 해가지고 침투해서 해킹해서 부정선거 했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한성천 위원장님이 여러 번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셔서 그게 이제는 제가 완전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제가 한번 거듭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해주세요, 예. 선관위가 사실은 전산 조직에 해커들이 들어오면요. 네. 그거를 관찰해가지고 바로 선관위 고위 측 간부들한테 보고를 하고요. 네. 그리고 위원장한테까지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 거는. 그 당연하죠, 그거는. 되니까, 예. 그건 당연하죠. 보고가 돼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번도 안 한 걸 알고 있고요. 야, 이거 봐라, 그리고 이거. 그런 내용이 이제 국정원에서 포착이 되면은 예. 국정원이 반드시 보안 검열을 해서 거기 문제점을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주무기관이에요. 예. 그거를 20년 이상 안 하다가 어떻게 중앙일보 기자 때문에 터졌어요. 예, 요번에. 예. 엄청난 게 터진 거예요, 사실은요. 아. 엄청난 게 터진, 이게 뭐면 부정선거에 전달, 연결된 골입니다. 이거 큰 골입니다, 이거. 아. 보안 안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치고 들어왔는데 우리 보안 안보가 더구나 선거의 보안 안보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건 언론에서 보니까 좀 작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게 나가 크게 나가려 하는지 모르지만 괜히 요즘에는 뭡니까 채용 비리 이쪽으로만 나가고 예, 채용 비리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적에 선관위 직원들이 이제 많이 나가니까 옛날에 뭡니까 요즘 안전기획부 네. 예, 안전기획부에 거기서 이제 안전기획부가 그냥 국정원 예, 행안위 예, 행안부에서 봤는데 그 사람을 충분히 못 받아요. 네. 이직률이 높고 하니까 이제 특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타부처에서 사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받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겼느냐? 네. 그 조직에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많이 전출을 왔어요. 아, 타조직에 다시 말해서 행안부라든가 네. 엄청 예를 먹었어요. 사실은 우리 저거 노조위원장 할 적에 뭐 자살하는 사람, 물에 빠져 죽는 사람, 뭐 사고 나는 사람, 여러 가지 나가지고 제가 노조위원장에서 몇 번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례를 치러 갈 적에. 네, 그런 거를 봤는데 사실은 중앙선관위에서 강력하게 인사를 아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심사를 한다면요. 타부처에서 오는 사람. 예. 심사를 아주 공정하게 철저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더구나 고위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그 부처로 전출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옆에 직원들이 자기 아버지가 사무총장인데 아유, 그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고위 측에서는 그런 걸 자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자제를 받아가지고 승진이 잘 되니까 그렇게 받았죠. 옛날에 선관위는 7급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부처에는 9급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선관위 와가지고 위에 높은 자리가 많아요. 네. 4급하고 3급 이런 자리가 1급 자리도 많고 네. 그러니까 막 거기 대거 와가지고 뭐 일만 열심히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하면서 저런 일을 하니까 저건 마땅히 비판 감시 받아야 됩니다. 문제아들의 집합체가 됐군요. 그런 적이 됐습니다. 그 자기 부처에서 좋은 인재를 쑥 보내주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출세력이 너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해가지고, 그건 승진해가지고, 빨리 연금 많이 받고 그거 하려고, 그런 집합체가 된 게 중앙선관위였습니다. 네. 아니,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것도 참 큰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입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사건 중에서 최고 큰 것이 부정선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연쇄살인보다도 큰 거고, 이게 가장 큰 문제. 예.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이게 이제 개입되었다는 게 한성천 위원장님의 주장이고, 요즘에는 국민들도 많이 그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그러면
외부 누구하고 결탁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는 겁니까? 외부 결탁을 안 하고요. 네, 어떻게 합니까?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전자개표기 저거를 선거법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선거법대로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사용해요. 네,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나오고 해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정선거고요. 자, 선거, 사전투표 제도가 네, 2014년 1월 17일 이후로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예, 사전투표 용지 그 발급기 있잖아요. 네, 사전투표, 발급기는 완전 전산 조직입니다. 예, 그거에다가 보안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용합니다. 그럼 국정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관위 너 큰일 난다. 이거 왜 이렇게 쓰느냐? 예, 이거 제도를 없애든가 보안해가 불가능하면 제도를 개정해라. 예. 이렇게 국정원에서 안내해야 되는 국정원에서 안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엄청나게 빵꾸가 덮였어요 지금요. 아니, 국정원은 왜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금배지 떨어질까봐 선관위한테 발발 긴다고 그래요. 국정원은 왜 그동안에 그러면 이걸 방치했습니까, 선관위를? 국정원은 예. 왜 보면 진짜 직무유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선관위한테 왜 벌벌 줬어요? 왜냐하면 예. 국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있잖아요. 예. 대통령 눈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떨길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 눈치를 보느라고 국정원도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군요. 아무도 예. 제어를 못했군요, 그동안에. 예, 그동안은 저희들이 네. 국정원에 많이 그걸 했습니다. 근데 네. 국정원이 완전 철통 같았어요. 아. 진짜 국민을 위한 국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선거 분야에서는. 예. 야, 이렇게 한성철 위원장님은 20년간 선관위 근무하고 노조위원장까지 하셨는데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근무하실 때도 이제 알고선 막 지적을 알고 하시.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방송국에 가서 제가 옛날 그 부정선거 증거를 전에 설명 안 했습니까? 예, 저 이봉규 TV에서 해주셨죠. 예, 예. 예, 그때 그 증거 중에서 그 뭡니까 그 법원 검정조서, 예, 검정조사에서 홈표와 무효표가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다 설명해 그렇기 때문에 주지. 국정에서 반드시 개입해가지고 보안 검열을 해서 그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안 막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국정원이 진짜 이상하게 보였어요. 야, 이게 국정원도 그런 거를 꼼짝 못하고 이런. 예, 국정원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정을 해가 바른 자리로 가야 된다. 바른 자리로 가지 않으면 내년 선거요. 예. 엉망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또 부정 들어오죠. 예, 또 그 정도로요. 그러면 이건 이제 지금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 1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선거 막으려면. 그 부정선거 사실을요. 네. 이제 옛날 지금 민경욱 전 의원하고 황교안 대표님 많이 알렸다니까. 알렸죠. 예. 예, 국민들 30% 이상이 부정선거 있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예, 여론조사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근데 각종 학계나 이런 데서 토론회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네. 국민들한테 논리적 합리적으로 좀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주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논리적 합리적으로 처신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네. 국민들이 이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네. 언론도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 방송 우리 이 대표님 방송 외면이 부정선거 전문적으로 안 했거든요. 공정호 방송하고 몇 군데밖에 안 했어요. 몇 유튜브도. 군데밖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나마 유튜브 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알려졌지. 예.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완전히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근데 1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1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예, 먼저 국민들이 토론회나 세미나를 하면서 일단 알려요. 예, 그다음에 국회를 압박해요. 국회. 선거법을 개정해라. 선거법 개정. 절대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라. 예. 그리고 쉽습니다. 유럽 있잖아요. 예. 유럽에는 완벽한 수개표를 해요. 투표수 수개표. 대만도 수개표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부정선거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야죠. 예. 부정선거 말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유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수개표 하면은 수개표를 이것들이
안 받아들이는 게 전자개표 시스템이 효율적이다 이거에 빨리 할 수 있다. 근데 효율적이 아니다. 그래요? 전자개표 시스템에 왜 문제가 있냐면요. 네.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조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 전자개표로 카운트하는 거하고 수개표로 카운트하는 거고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더 소요됩니까? 예, 투표소 수개표를 하면 전자개표기 하는 것보다 훨씬 전자개표기는 그 저녁 8시부터 하면은 보통 오후 1시에 끝납니다. 밤 예. 1시에. 예. 끝나면은 그 5시간이거든요. 투표소 수개표는 1시간 이내에 끝나봅니다. 아, 그거 각 투표소에서 수개표 한 걸 나중에 집계만 하면 되니까 예, 집계만 하면 금방 끝납니다. 예. 오히려 수개표가 더 시간이 더 절약된다. 예, 전략되고 또 비용도 덜 들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이거 부정선거 하려고 안 하는 건가? 정치 권력이 개입돼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나쁜 놈들이네요. 아니,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드는데 아니 수개표를 안 하고 전자개표를 굳이 쓴다는 거는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 하도록 문을 탁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 나쁜 놈들이네요. 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있는 게. 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역적들이에요. 예. 역적들이죠. 이거 처단해야죠. 그러니까 11개월 남았어도 충분히 이 제도 바꿀 수 충분히 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참 이 수사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만 해주면은 더 좋을 텐데 서버 같은 거. 자, 아니, 검찰에서 이제 수사 들어와가지고 예. 그 남아있는 자료 있잖아요. 서버 같은 거. 예, 포렌식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누가 들어왔는지, 중국에서 누가 들어왔는지, 러시아에서 들어왔는지, 아, 유럽에서 들어왔는지, 미국에서 들어왔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 요번에요, 북한에서 해킹 들어온 걸 국정원에서 밝혔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 예. 그러면 이제 보안 점검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안 받겠다고 선관위에서 하다가. 자, 이번에 보안 점검할 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조사가 가능합니까? 먼저 보안 점검을 하게 되면은 거기 그 서버 같은데 포렌식을 해가지고 네.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이 있고 이러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정에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되고 아하.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가지고 네. 철두철미하게 보시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상했다, 나라 큰일 나겠다, 민주주의 망하겠다 그런 결정이 분명히 날 거예요. 나면 그 전산 조직을 사용하지 않고 유럽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국정원 점검이 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큰 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겠네요. 여기서 뭐 네. 발견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하고 제도를 바꿔버리면 되니까. 제대로 국정원에 바꿔야 되고요. 네. 제대로 안 바꾸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치기 당할 수가 있어요. 되치기 당하죠. 예. 예, 대치기 당할 수 있어요. 이번에 하여튼 윤석열 정부 바뀐 다음에 국정원에서 이제 북한 해킹을 잡아냈고 이거 점검을 통해서 이번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주길 기도해야 되겠네요. 국정원이 잘해주길 바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압박해야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20년간 이 선관위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그 내부에서 지적하다가 잘린 분이에요. 이런 걸 지적하니까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그 이익을 부정선거하면 그건 내 안 물어봤는데 부정선거하면 한두 푼 먹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팀을 당선시키든지 누구 개인을 당선시키게 해주는데 조작을 해주면 팔자 고치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 안 바꾼 거예요. 선관위가 이놈들이가. 하여튼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부정선거 집단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부분의 2천 몇백 명이 선관위 직원인데 대부분 모를 거예요. 선관위 왜 우리가 부정선거 안 했지 우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부정선거 한 사람은 몇 명이다 이거죠. 소스코드를 열어주거나 아니면 뭐가 조작을 했거나 가담한 사람 몇 명. 그 몇 명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몇 명은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있을 겁니다. 그 몇 명이 누구냐? 이번에 국정원 그 점검 이게 큰 계기가 돼서 거기서 부정선거를 딱 서버에서 잡아내면 게임 끝납니다. 그러려면 국정원에서 잘 이번에 점검해 겁내지 말고 발표하라.
그러려면 국민들이 압박을 해서 또 제도 개선도 15개월 내에 충분하답니다. 압박합시다. 그리고요, 지금 저 국회 청원 사이트 제도 개선 있거든요. 여러분 청원에 동의해 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